2020년은 한국전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분단된 것이 마치 원래 그랬다고 느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유엔 연합국 중 6천여 명의 육군 보병을 파병한 에티오피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그 외에도 16개국에서 전투부대 파견, 5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수많은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1951년 우리나라에 약 3만 불에 육박하는 재정과 미국을 지원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특히 우리 순천향과 매우 친근한 나라인데요. 2002년 한캄 봉사회를 시작으로 18년간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매해 8월이 되면 우리 봉사단은 캄보디아로 의료 지원을 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0년 8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 지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실 구석 1열에서는 캄보디아와 관련된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각각 다른 장르와 주제지만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 유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인연이 많은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툼레이더, 그리고 그가 연출 감독한 그들은 아버지를 죽였다입니다. 영화 촬영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안젤리나 졸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실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 전쟁과 분쟁, 난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도 임명되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라라가 아버지의 유물인 시계를 관찰하다 시간과 우주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모험에 나서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배경인 캄보디아에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영화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군인 타프롬 사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 의료원 가족분들도 시엠립에서 나무로 뒤덮인 사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백 년간 정글 속에 묻혀있던 자연의 나무들이 그 사원을 뒤덮어 칭칭 감고 있습니다. 영화 툼레이더를 보면서 캄보디아 앙코르 제국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느껴보시죠. 마지막 영화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의 역사를 더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도 겪었을지 모르는 한순간의 인간의 무지와 욕심이 불러온 참사, 킬링필드라고 많이 회자되는 크메르 루주 시대입니다. 약 5년간의 강압적인 통치체제로 인해 캄보디아는 역사, 문화, 지식 등 삶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오랜 기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캄보디아는 1953년 완전히 독립하였습니다. 그 후 캄보디아 국왕 노르돔 시아누크가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체제를 결성하여 주변국들의 분쟁에도 중립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론놀 장군이 친미 쿠데타를 일으키며 크메르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에 반대하는 극진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하며 1968년부터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전쟁 중이던 한국에 식량을 보낼 만큼 식량 수출국이었던 캄보디아는 식량 수입국이 되어버릴 정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론놀 정부가 무너지고 폴포트가 이끄는 반정부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가지며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였을까요? 전 정부의 공무원, 경찰, 군인은 물론 선생님, 의사 등 지식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공포 정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영화는 이 시기를 보낸 5세 캄보디아 소녀 루웅웅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캄보디아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를 함께 이겨내고 발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 2020년의 캄보디아는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은행은 캄보디아를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연간 경제 성장률 평균 7%를 유지하고 있어
2030년에는 고중소득 국가로 편성될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나라죠. 캄보디아도 곧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더 굳건히 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맥락과 함께합니다. 캄보디아, 우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기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의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캄보디아 말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모두 쏘쏘!